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중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요 중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큰 시기로 이렇게 홍구 직권기, 그 다음에 살인 직권기보다는 살인 부각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직권을 했던 것보다는 살인하고 홍구가 이제 대립을 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기묘사,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인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홍구가 다시 집권하는 이런 그 등등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어, 중종반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중종이 이제 그 당시 진성대군이었죠. 연산군의 이제 뭐냐면 그 이복 동생이잖아요. 연산군이 이제 뭐 어떤 노니까 연산군 측근들이 잘못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박원종, 성희안 등등이 그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 여기 한 명이 더 보면 등이 연산군을 이제 축출하고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세 사람을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보통 반정 3대장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정을 일으켰고, 자, 그래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냥 연산군은 그냥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어떤 것을 반영하냐, 이 중종반정의 정치 의미를 보면 군신 관계의 어떤 변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 비정을 초월한 군주는 언제든 갈아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암묵적이거나 공공하게 인식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중종 반정 이후에는 이 군신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양성을 보내요. 예전에는 충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군주가 아무리 무능하고 그다음에 악독해도 충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냥 어, 그 충의 대상으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바꿔친다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는데, 자, 이런 이제 요 계기를 통해서 아무리 군주가 어, 군주가 군주가 저기 악독한 그 군주라면 혹은 성리학적 가치관 맞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충의 개념을 포기하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더 따르는 거죠. 예, 더 위에 두고 상위 가치를 두고 이제 따르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후로도 군주는 이제 군주가 어떤 그 덕을 이루면 바꿔칠 수 있다. 예, 그런 이제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군주 권력이 이제 상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중종이 별 힘이 없었어요. 예,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 그 당시 그 중종 11년인가요? 예, 11년에 그 당시 이제 뭘 실시했냐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6조 집계제 대신에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는데, 그 배경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 중종이 이걸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도가 계속 지속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홍보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중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살인들을 등용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중종은 자신의 왕에 올린 홍구 공신대 세력이 비대위자 이대 세력을 견제하고 왕도 정치를 펴고자 살인을 등용했다. 그래서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유교 정치 회복을 위해서 살인들이 이제 다시 등용했는데, 자, 이때 이제 등용된 살인들은 조광조를 중심한 그 기묘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1세대 살인들하고 좀 지역주 출신이 다르죠. 1세대 살인들은 주로 이제 그 영남 살인 쪽이고, 이쪽은 기묘 살인, 기호지방 경기도 춘천도 지역의 살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현란가를 실시하는 등 자기 세력들 형성해서 3사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훈구 대신들을 비판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시전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급진적인 개혁 요구를 했는데,
자, 이 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어떤 성리학적 기준에 의한 개혁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조광조 개혁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눈여보시겠어요. 자, 유학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군주의 수신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앞에 있었던 그 연산군이죠. 그래서 연산군 같은 인물들이 안 나타나려면 그 당시 그 뭐냐면 군주도 수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이 지치주의를 강조해요. 지치주의. 지치라는 건 뭐냐면 이 지치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서경에 나와 있어요. 서경. 거기 서경 군진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신명을 강화시킬 정도. 신명.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제 뭐냐면 그 상제죠. 상제를 감화시킬 정도로 감동시킬 정도로 지극한 정치, 아주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지치주의예요. 지치주의.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지치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그 당시 요순 3대로 볼 수 있어요. 요순 시대 있죠. 요순 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늘을 강령시킬 만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뭘 추구해야 되냐. 군주나 백성 모두가 하늘의 명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선 정치라고 하죠. 지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주나 백성이 자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지선 정치를 해요. 그게 선한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왕다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지만 이렇게 그런 정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체주의에서 지선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치를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냐? 조광조는 도학 정치라고 했어. 도학 정치.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도학 정치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광조는 도학 정치를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치 속에서 구원 현실 정치 속에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죠. 실현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내세웠는데 그러면 왕이 왕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도학 정치를 이제 구현하려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제시하죠. 성군론. 성군론이라는 것은 맹자의 왕도 정치에 연원하죠. 왕도 일반 사대부처럼 뭐냐 성악을 통해서 뭐냐면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을 해야지 제갈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나라를 평정할 수 있지 않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냐. 그 이론에 이제 그래서 성군론이 있고 그다음에 재상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를 전개하는 것이 도학 정치의 핵심이라고 그 당시 조광조 인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임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임금은 한해 뜻을 관찰하는 데 있고 세부지 정사는 신하가 해야 되고 그리고 신하의 수장의 재상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감동시키고 올바른 정사를 펼치도록 하며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도학 정치의 구현을 하기 위한 세 번째 조치로서는 뭐가 있냐면 이단 배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학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이 아닌 기타 그런 종교나 잡스러운 것들 다 배제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교 기관인 소격서를 철폐하고요. 불교 행사를 아예 금하고 그런 하면서 유교적 도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언론관을 볼 수 있는데 도학 정치를 하기 위한 언론관. 그래서 이제 언론관은 자 임금이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꼭 선심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도학 정책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는 백성의 안위에 있는 거야. 민본 사상에 입각해서.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광조는 임금이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임금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시공치의 군신공치다. 군신공치. 군과 신하가 공치를 같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뭐에 입각한? 공론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공론에 입각한, 예.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천일합일론. 천일합일론은 성리학에서 이제 저는 보통 천하고 인하고 동일하게 얘기죠. 합일한 존재로 보죠.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인간의 수양을 통해 완성하고 하늘의 뜻을 인간의 정치를 통해 사회에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도 하늘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이를 인간의 내면과 사회에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론, 재상론, 언론론, 청일라면론 같은 방법을 통해서 뭘 실현할 수 있냐? 도학 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도학 정치를 이제 실현하면서 이제 하늘을 강령시킨 세상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예전에 요술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정치를 구원을 내세웠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군주의 철저한 수신을 요구하고 지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영 강화와 언간 언론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예. 특히 이 경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조광조는 이제 그 중종을 좀 약간 못 믿어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자 시절을 거쳐갖고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잘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수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 갖고 경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광조가 중종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현량가를 실시했죠. 한군과 덕경이 뛰어난 인재를 청구하게 하고 정책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제도인데, 자, 요때 이제 인재를 이제 청구한 다음에 추천제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시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시험을 거쳐야지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걸 노리고 있냐? 일단 청구하는 것 자체다. 자기 세력을 이제 주로 청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이 조광조 일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중앙에 크게 진출하는 목적이었고, 이걸 통해서 쪽수를 늘려서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등용됐던 이제 한량가에 등용됐던 상임세력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했냐? 언간직에 등용했어요. 그래서 이것 등 경영과 언론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주로 3사에 배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3사. 자, 이런 것은 그 도학 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학 정치의 방법 중에 이 언론관을 줄 수 있죠. 군이 군주가 이제 민을 알기 위해서는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신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공론 정치를 해야 된다. 군신 공치에 대한 공론 정치 이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무종사 운동을 펼쳤죠. 예. 문무종사 운동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성리학적 도에 입각해서 도학에 입각해서 도통을 바로잡는 거야. 성리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정통성, 그 도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을 그 문무종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정몽주 중심의 김계필, 전현창, 자기 살인들 이제 이렇게 선조들 나열되는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강핵실도나 이륜핵실도 주자간의 소학 같은 걸 통해서 실천윤리를 강조했다. 특히 이제 이 주자간의과 소학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네, 이런 걸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지만 뭘 이룰 수 있는 거야. 이
하나를 강령시킬 수 있는 지치주의를 이룰 수 있죠. 지치주의는 이제 하나를 강령시키기 위해서는 지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성 정치는 군주가 군주여야 되고 백성은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백성들도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백성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따라서 예를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필요했던 거야. 주자가대와 소학을 보급하려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제천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를 폐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아있었던 간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아녀자들이 와가지고 왕비나 그런 빈들이 와서 또는 궁녀들이 와서 이제 뭐냐면 빌었던 장소야. 근데 이걸 굳이 없앨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은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없앴죠. 그래서 없애는 과정에서 중종이 처음에 반대했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냥 없앴어. 그리고 이제 소격서나 기신제를 이제 폐지를 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도학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법으로서 이당을 배척을 해야죠. 그래서 유교적 순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뭐 승가 폐지인데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명목상 남아있는 걸 폐지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없애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어떤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문정왕후 때는 승가가 다시 이제 시작됐죠. 그 정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총 회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아까 16세기 때 들어와서 훈구파들이 식리 활동을 통해서 항총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동장을 확대하고 그래갖고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이걸 항촌의 자신 홍보파 세력들이 강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상임 세력들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유황수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시엔한테 폐지됐던 유황수를 폐지시키 다시 독립을 하려고 했죠. 성종 때. 자, 그런데 이제 기껏 독립을 시켜놨는데 이 유황수를 누가 장악했어요? 유황수를 홍구파들이 장악을 했던 거야. 자, 홍보파들이 장악을 하니까 이에 대항해서 이제 사마소 같은 것들을 설치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요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유황소 대신에 자기의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 당시 한약이 떠오른 거야. 그 농촌사회에 한약을 보급하자. 이때 한약이라는 것은 그 주자증손 여시 한약을 의미해요. 원래 이제 한약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향총 약규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송나라나 그 안에서 이제 윤리학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시한약이 있어요. 여시한약. 이 여시한약 대표적인 한약이고 그 여시한약에 이제 주자가 줄을 붙였죠. 예, 그래서 줄을 붙여갖고 더 보강하거나 빼갖고 만드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여시한약이에요. 오리지널 역시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시하나는 여시한약은 주자 중손 여시한약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널리 보급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홍구파가 장악했던 항충사를 다시 자기 세력으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보급을 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은 기출 문제에 나왔죠. 지방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홍구가 장악한 유황소 체제에 대응해서 자, 대항하기 위해서 간주도의 주자주수 중성 여시한약을 9년 단위로 시행했다. 네. 그때 이제 9년 단위 시행할 때 주로 이제 누가 주관을 했냐면 수영이 주관을 했죠. 수영이 한약을 주관했고 그래서 국가 주도의 어떤 한약 정책을 했다. 이게 예전에 22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죠. 원래 한약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도하면 안 돼요. 지방 자치에 맞게 그 지방 실정에 맞게 그 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해 버리고 수령이 국가 주도의 한약을 실시한 거야. 그래서 조광조도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광조도 그거에 대해서 자체 비판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 이제 그 한약 보급은 그 항촌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의도대로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 수영을 중심으로 한약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는 하진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이 폐단 부분은 좀 약간 뒤에 있는 한약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사림들이 집권할 때 이제 얘기한 거고 이건 지우세요. 이건 좀 잘못 정리했어. 예.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수영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향중사회를 뭐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오히려 더잘 저희 그게 오히려 더 일반 인식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수사 장리를 폐지했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왕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왕이나 왕비나 왕실에서는 그런 개인 재산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내수사를 이제 두는데 이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세조 때 이후부터죠. 세조 때 이제 왕실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어, 내수사를 강화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내수사 관리들이 와갖고 백성들에게 이자를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사회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맞다. 유교적 가치관에. 그래서 내수장을 폐지시키는 방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납회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미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수미법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공납회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제도 개선을 주장했는데 균전제와 한전제 실시를 통해서 토지 집중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를 50개월로 제한을 하는 한전을 주장인데 그냥 주장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정치를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권한들을 강화시키는 이제 있는데 자, 그 내용들 보면요. 자, 난강권 형성을 볼게요. 자, 홍구 독점 경제 홍구 독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강권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당시 집권 신자유께서 난강권을 형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청권, 통청권, 낭청권 이런 것들을 이제 난간에게 이제 주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청권은 이제 자신의 후임자를 추대할 수 있는 권한, 통청권은 강아지 관리들을 이제 선발할 수 있는 권한, 낭청권은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제야 현사를 추천해서 벼슬을 그 등용할 수 있는 권한 등등인데 자, 요 자체권 통증권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할게요. 이조 전략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묘사안을 보죠. 기묘사. 자, 기묘사의 직접적인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거죠. 반정 공신들 3분의 4가 다 뭐냐면 그 공신들의 그런 공원들이 어, 너무 이제 가대하게 포장돼 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 위원을 삭제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했던 그런 대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공신 자기를 그냥 회수하거나 아니 등급을 낮추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에게 줬던 토지와 노비도 공신 채권 때 줬던 토지와 노비도 몰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홍구파하고 살인파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전개를 보면 이제 중종이 참다 못해서 밀지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난곤이나 심정, 홍공주 등이 밀지를 받은 난곤, 심정, 홍공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언급했던 중종반정에 이제 참여했던 홍구파도 있죠. 박원정, 성희안, 유승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반정 3대장이 이제 주도를 해서 중종반정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중종 3대장들은 이미 그 당시 없었고요. 그 밑에 있었던 어,
부하장수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관들 중심으로 제2세대 무관을 중심으로 했죠. 참여는 했지만 주도층은 아니었고 아까 반정 3대장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중종이 이 사람들에게 밀지를 주고 조광조, 김정, 뭐 김식, 김구, 박세를 체포해라.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뭐 조광조는 다 알 거고 김정, 김식, 김구 요거 이런 이름들이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건 뒤에 이제 문제 풀면 문제 풀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좀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체포 가두면서 기묘사를 발생했다. 그래서 중종의 밀지를 줘서 이제 난공, 심정, 홍공주가 이제 뭐냐면 잡아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정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열려실 기술에 나와 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해둔 걸 이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 역사적 팩트가 이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단순히 중종이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들 잡아들였다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네, 뭐 밀지를 주고 군사를 동원해갖고 잡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게 그냥 명령되어갖고 잡아들이면 되지. 굳이 밀지를 내려서 군대를 동원하고 잡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들은 이제 군대 군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중종이 이걸 주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낭본이나 심정 같은 그 무관 출신자들이 주도를 했다.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앞에 그 조광조가 했던 이윤삭제 같은 것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이제 침범하니까 중종을 거의 반합박을 해갖고 이들을 잡아들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잡아들이려면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광조나 이런 사람은 너무 깨끗해. 그래서 뭐 부정부패로 해가지고 잡아들이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게 두 가지 이유죠. 분당을 결성했다. 그래서 분당을 결성해서 정치적 생각이 다른 인물들을 배척했다. 두 번째는 후진을 이끌고 지나친 격렬한 언사를 당했다. 이거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명분이야. 표면적인 분당을 결성했다. 라는 내용은 이게 그 뒤에 이제 분당관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분당이 좀 약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당에 대해서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왜냐면 왕의 정치를 방해한다. 그런 한당 유학적인 분당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진들 이끌어 지나치게 격렬한 언사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조광조가 자기 이제 세력들을 형성했죠. 조광지세라고 할 만큼 이 조광조의 세력이 너무 커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죠. 자, 그 결과를 보면 조광조는 조광조 사사할 필두, 사사는 이제 사약을 내리는 거죠. 사약을 내서 죽이는 방법은 저 일반 백성들 죽는 게 아니라 일반 사대부 정도 벗을날 수 있는 사대부들이 사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에 따라 살림세력이 크게 위축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전공공식인데 그러니까 앞에 중종방정들을 이제 주도했던 전공공식이 자기가 회복되고요. 위윤삭제가 이제 취소된 거죠. 그리고 조광조가 했던 정치들은 다 폐지시켰어. 네.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일종의 반동 정치가 행해진 거야. 그래서 한약이 폐지되고 현량가가 폐지되고 소격서가 부활되고 소학이 홍수로 파괴. 그래서 예전에는 소학은 그냥 그 실천 윤리서로서 이제 읽고 있었는데 조광조가 소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후부터는 소학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한동안 괜히 소학을 읽었다가는 조광조 일파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당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소학을 기피하기 시작해. 예. 자, 그다음 김효사의 성격 볼게요. 자, 김효사의 성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건 심포샘에 있는 내용이죠.
자, 정치 권력 측면에서 볼 때 왕권, 재산권, 언간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깨어는 건국대전 체제가 무너뜨리고 언간권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왕권과 재산권이 결탁되어 대대적 반격을 했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권은 뭘까요? 왕권은 이건 중종이죠. 중종 그 당시 재산권은 이제 훈구파들. 그 다음에 그 언간권은 3사에 진출한 살인파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살인파들 조광조 그 세력들이 너무 이제 언간권을 배경으로 커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중종이 훈구파들과 결합을 해갖고 누굴 친 거야? 이 조광조 일파를 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면의 왕위 승계와 관련된 왕권의 성격 변화. 아까 이제 승계 자체가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합법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입장일 때는 예전에 왕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겠죠. 재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훈구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견제하려고 언간 세력들의 이제 3자를 많이 등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난강권의 정치적 강화와 원강권 확대에 따른 재산권의 경제 확대가 이제 정치 구조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뭐 등등 있는데 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비슷한 말이에요. 요거. 자, 그 기묘사에서 보이는 권력 구조.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요 내용들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구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완전하게. 자, 그 후에 이제 양상을 보면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이제 살인파들 조광조가 제거된 후에 중종은 어떤 이제 정책을 하냐면 외척을 등용해요. 외척. 김한노 같은 이제 외척 같은 사람들 등용해서 정치 홍보 세력들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종은 전반적 그런 정치를 해요. 이 중종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나?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이제 처음에 실권이 없다 보니까 누굴 끌어들였어요? 이 조광조 세력들 끌어들여서 홍구파를 견제했고, 그런데 이제 김효사 이후에 이제 홍구 세력들 견제하려니까 김한노 같은 이런 외척 세력들도 끌어들여갖고 견제했고, 또 김한노가 이제 권력 커지니까 또 다른 외척 세력들 끌어다 견제를 했고, 그런 이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종 그 시세에 이런 외척 세력들 너무 많이 끌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척신 정치가 이루어진 거야. 외척 중심의 정치가. 그러니까 사님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뭘 비판하겠어요? 중종 때 만들어진 외적 정치 이게 명종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외척이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걸 되게 뭐냐면 안 좋게 생각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중종 33년에 그 당시 이제 유생층의 상소로해서 그다음 김효사에 당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다시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중종 말기 때는 이제 일부 사림들이 등용되고 이런데 조광조는 예로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그 명예 회복이 안 됐다가 나머지 사람은 다 됐는데 조광조는 뒤에 가서 회복이 된 거야. 명종 때 회복됐나? 그랬을 거야. 좀 약간 뒤에 이제 회복이 됐고 하여튼 중종 말년에는 이제 다시 살인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종이 그 김효사 이후로는 이제 외척들을 등용해갖고 홍구세력들을 견제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척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외척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중종 말기 때 후사 문제로 이제 불거져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명종 때 일사사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종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요. 자, 중종은 이제 세 번 광비를 받아들였죠. 당경왕후하고 장경왕후, 그 다음에 문정왕후인가? 네. 세 명을 받아들였어. 처음에 이제 집권할 때 이제 당경하고 있었는데
단경왕후는 저기 연산군 총신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 폐위당하고 장경하고 있었는데 장경하고 죽었죠. 예. 그 인종을 낳고 죽었어요. 인종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계비가 이제 문정왕후죠. 이 문정왕후는 그 당시 이제 그 명종을 낳았죠. 명종을. 자, 그건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인종이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만비는 문정왕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정치적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몸도 또 약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종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다음 후계자가 이제 명종이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죠. 인종은 또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중종 말기 때 인종과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인종의 외척은 주로 이제 장경왕후 쪽에 관련된 인물이죠. 윤희민이라는 사람이고 수장이. 그리고 이제 경원대군은 이제 문정왕후 관련된 거니까 그 문정왕후의 오빠였던 윤원원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걸 소윤이라고요. 그래서 대윤하고 소윤이 이제 싸우는데 자 일단은 인종이 즉위를 하죠. 그래서 인종의 즉위로 대윤이 승리를 하게 돼요. 대윤이 처음에는 1차전은. 근데 문제는 인종이 너무 몸이 약했다는 거야. 네. 이 인종이 성품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계비인 그 문정왕후도 상당히 잘해주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아버지 그 중종의 3년상을 지내는 과정에서 그냥 죽게 돼요. 예. 그래서 또 자식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종의 자식이 없으니까 그 동생한테 왕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즉위했냐면 그 당시 문정왕후의 아들이었던 그 명종이 즉위를 해요. 명종이. 그래서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을사사야. 을사사. 4대 사화 중에 이제 마지막 사화죠. 자, 배경은 중종말 후사 문제로 척신 간의 갈등, 아까 대운하고 소연 간의 갈등, 인종의 외척인 대운과 명종의 외척인 소연 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났고 이때 이제 소연이 유언의 일패가 뭘 이제 주장하냐면 대운의 유니파를 없애기 위해서 택현설을 주장했다. 택현설은 이제 뭐냐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서 즉위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이 논의가 인종 때, 그 다음에 중종 말기 때부터 계속 나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종이 죽으면 그 동생이 명종이 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뭐냐면 대윤일파가 감히 영모를 깨서 이 사람이 인종이 죽고 나서 왕실 내에서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갖고 뭐냐면 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누가? 소윤이. 그런 게 대운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근데 사실관계는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명분해 갖고 이제 그 당시 거기 유니일파들 다 대규모 잡아서 수청을 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택견 내용을 보면 인종의 후사는 명종이 아니라 계린군이나 봉성군 같은 천인들 선택하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소윤 대운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라 소윤에서 조작한 거야. 이거는요. 그 문중왕후가 문중왕후 밀지를 받은 이기나 유영원 같은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 당시 대운파였던 윤인 윤관들을 탄핵을 하죠. 그래서 대운에 관련돼 있는 사람 사님도 되게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을사사 자체가 이제 그 척신들 간의 대립이잖아요. 근데 대운이든 소윤 간에 각 척신마다 살인들이 있었어. 자기 살인들 측근에 이제 보좌를 하면서 상사들의 언간들 조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운의 뭐냐면 살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유님이 그 살인들 되게 우대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운 쪽에 있는 살인들이 되고 처형당했다, 숙청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을사사 자체는 외척 간의 싸움이지만 그 대운과 소윤의 각각의 어떤 살인세도 있었고 특히 대운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운 쪽의 살인들이 많이 또 제거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차례 또 타격을 받은 상인들은 지방에 응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명종 때 정치는 유원영이나 이양 같은 이 척신 정치, 외척 정신을 중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명종 때 그 앞에 중종 때 외척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명종 때도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을사사의 성격을 볼게요. 자, 대운이든 소운이든 모두 살인이 가담하는 점에서 종래 양상과 남달랐고요. 그다음 대운파와 소운파 모두 살인이 포인되었으나 특히 대운파가 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영남 호남 출신의 신인 성리학자들이 많고 소운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살인이라도 이제 서울 궁부에 많이 살았고 그리고 불교나 도교의 이단을 풀어간 인사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 20년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죽죠. 예. 축출당했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영원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축출당하고 이제 이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살인들이 재등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을사사 때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살인들도 다시 명예가 회복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명종이 죽게 되는데 명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계열적이었던 누가 즉위하냐면 선조가 즉위하죠. 선조가. 근데 이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뭐냐면 선조는 반계열 쪽이에요. 계본을 전 예전에 기억을 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 선조가 즉위하고 자기에게 정치색이 없는 거야. 선조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세자를 거쳐갖고 뭐 집권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계열 쪽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정통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색도 자연스럽게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오른팔 왼팔 했던 세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부각되고 있었던 누굴 적극적으로 기용하냐면 살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죠. 그래서 선조가 이제 집권할 때 이제 살인들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홍보 세력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선조 집권 이후에는 거의 살인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살인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또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분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의 성장 좀 볼게요. 자, 살인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성장했냐 보면 일단 지방에서는 이제 항음주대를 뭐냐면 유황소에 개최하려고 했죠. 그다음에 또 소원들을 이제 보급을 해갖고 하려고 했고 유황소를 또 독립을 하려고 했고 사창제를 실시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크게 유황소 독립운동, 그다음에 항약 보급운동, 그다음에 소원 보급운동, 그다음에 소원 설립이라고 했겠네. 그다음에 사창제 실시. 네. 이때 사창제는 이제 국가 중심의 사창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사창이야.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한약 보급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독립운동을 통해서 한촌사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에는 중종 때 한약 보급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약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한약하고 서운이에요. 예.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송나라 때 성약을 널리 보급할 때 그 매개 수단이 됐던 것이 한약하고 서원이었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한약 보급은 이제 뒤에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하고 서원 건립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예. 자, 원래 서원의 목적은 학문 연구나 선현들의 재앙,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 이때 선현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죠. 맹자,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뭐 주자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유학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서원이 했다. 그래서 각각 서원마다 이제 어떤 그 유학자들 제사를 지냈다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르죠.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년에 주세봉이 안양을 배양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흥에 건립한 백운동 서원이죠.
자,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사묘가 위주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기 위한 사묘가 위주고, 서원은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 가리켜 사묘까지 그냥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면 제사가 주 타켓이었고, 학문 연구는 그냥 부수적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중점이죠. 예. 자, 서원이 유학생 강학소 공부하는 곳으로 발전한 것은 이항의 노력이 컸다. 명종 때 풍기국수 시절 이항은 사익을 청해요. 백운동 서원을 최초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으로 만들었죠. 이게 이제 최초의 사익서원이었는데, 사익이라는 것은 임금이 그 헌판을 내려주는 거야. 닉네임을 닉네임을 정해주면서 그 서원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그 친히 이제 헌판을 내려주는 건데, 현판만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면세권이라든지 명예권, 그 다음에 이제 갖가지 이제 노비나 토지도 같이 주죠. 여러 가지 특권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림대 양촌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국가 정식 승인을 받았다. 사림 양촌에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게 말이 좀 그러네요. 아, 여기까지. 최초의 사회소는 소수원을 만들어 사림이 양쪽에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정식 승인받았다? 어. 이게 좀 그렇고, 그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게 좀 말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 백운전선을 최초의 사익서원의 소수선을 만들어 국가의 정식 승인을 받아서, 예, 요게 2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사림이 한쪽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자, 서원의 발전을 볼게요. 산인기가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서원은 크게 발전을 했고요. 서원은 지방 중소지층의 지식인단을 촉진시키고 사림의 학대와 재생산을 가능했다. 자, 그리고 분당 정치는 정쟁의 방식이 학문의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를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분당의 당파 형성에 학연이 크게 작용됐고, 그 매개차가 서원의 조직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이 일종의 중소지방의 지식인을 촉진시켰고, 사림의 학대와 재생산이 가능했고, 그리고 여론 정치의 산실이 됐어요. 분당 정치에서 통한 공동 정치의 산실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서원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원의 역할. 16세기 이후에 그 분당 정치 때 서원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당 형성을 좀 볼게요. 분당 형성. 분당 형성을 잠깐 보기 전에 분당론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분당론. 예전에 공인력 기출문제에 분당의 어떤 인식 변화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론을 좀 볼게요. 그럼 분당의 개념이 뭐냐? 분당의 개념. 분당이라는 것은 학연에 의한 분당을 공정을 한 거죠. 그리고 공정을 받던 상호 비판 체제야. 그리고 이제 누가 주도를 했냐면 사림들이 주도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사림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성리학적인 어떤 정치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모호하게 대비될 수 있는 당쟁의 개념과 구분한다. 이 당쟁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신민사학자들이 당파성론을 입각해서 주장하잖아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 당쟁, 사색 당쟁, 사색 그 당파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자기끼리 분열해서 망했다. 그래서 당쟁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자, 이게 너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당쟁이 아니라 분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는 그런 성리학적 정치 운영 방식이 분당이다. 이렇게 규정이 졌죠. 그래서 이 분당과 상호 견제 때문에 조선이나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이 됐고, 오히려 그 조선이 그 정치를 몰락하게 계기가 뭐냐면 분당의 붕괴가 붕괴되고
일당 독재, 일문 독재 같은 세도 정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의 당쟁의 어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분당론을 이제 분당 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예,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분당이라는 용어는 중국에부터 사용됐던 용어예요. 원래 이제 분당인데 이 분당이라는 용어는 중국에 사용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분당론이 나타났죠.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분당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 한당 유역에 보면 그 한당 유역에서는 분당을 상당히 제약시켰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냐면 청인상설이라는 정치론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동중서가 이걸 체결시켰죠. 청인상설. 이게 뭐냐? 하늘 있고 이제 인이 있잖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인은 이제 군주야. 천자죠. 그래서 하늘은 천자에게 명을 줬어요. 하늘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를 하는데 천자가 뭐냐면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답을 주죠. 풍년을 들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보답을 주죠. 예. 그런데 이제 군주가 제대로 일을 못했어. 그러면 제의를 주죠. 이 제의서를 입각하면 군주가 못하면 태풍이 불거나 지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늘이 이제 경고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군주의 정치는 천자의 정치는 하늘에게만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신하는 뭐 하는 역할이냐? 신하는 단순히 군주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이야. 정치의 주체는 군주고 그 하늘에만 책임지고 그다음에 신하는 그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가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에 맞는 사람끼리 분당을 져갖고 정치 세력화 되면 군주의 정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들으면서 점점 이제 뭐냐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자, 성리학은 공치주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하늘 여기 천리죠. 네. 누구나 천리는 다 가지고 있어. 군주도 가지고 있고 사대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범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하늘에 가지고 있는 천리 이를 잘 발현된 사람은 군주와 사대부죠. 그러면 군주가 혼자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사대부와 같이 정치를 해야 돼. 이게 공치주의야. 그리고 사대부들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끼리 뭐냐면 분당을 짓고 자기 위견을 내는 것은 공치주의에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당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 입각하면 공치주의에 입각해서 분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부터 이제 그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나중에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거 예전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문제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때 이제 그 조선 정치는 성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한당 유학적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구파들은 이 분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죠. 자, 그걸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에 김효사가 일어날 때 그때 명분을 내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조광조 일파들이 분당을 짓는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선조가 집권하면서 살림세력들이 이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죠. 살림들은 이제 100%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공체주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당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죠.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그 왕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뜻이 맞는 그 분당 사대부끼리 이제 신하끼리 분당을 짓는 거는 당연한 거다. 오히려 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보인다. 처음에는 홍구파들이 분당을 부정적으로 봤다가 선조 때 살인파를 집권하면서
공치주의가 그래서 분당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의 분당론을 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송나라 때부터 이 분당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인식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긍정적 인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구양수야. 자, 구양수 분당론은 어떻게 이제 내용이 뭐냐? 사지를 탐구하는 사지를 탐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소인의 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도를 신앙에 추구하는 자들을 군자의 당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소인의 당들은 위붕이고 가짜 분당이고, 그 다음에 공도의 신앙을 추구하는 군자의 당은 진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붕의 우세가 보장될 때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분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분당 자체 중에 가짜 분당이 있고 진짜 분당이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분당을 내세웠죠. 선택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이죠. 자신의 당은 군자당이고 다른 당은 소인당으로 이렇게 해갖고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 구양수의 분당론이 그렇고요. 그다음 주자는 인군 위당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양수의 분당론을 지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재상이나 군주는 분당이 있을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진붕이 우세하도록 이끌어야 되고 군주는 더 나아가서 당에 드는 걸 주저하지만 오히려 군주가 분당에 들어가서 같이 정치해야 된다. 네. 군주가 분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인군 위당설이야. 자, 요것은 나중에 그 선조가 이런 말을 해요. 선조가 인군 위당설 관련된 말을 해요. 이게 예전 기출 예문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분당론을 바탕으로 조선의 분당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선의 분당론을 처음으로 이제 독자적인 분당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이의 조제보암론이 대표적인 거야. 자, 이의 조제보암론은 뭐냐 하면 동인이나 서인의 명문을 없애고 사주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양시 양비론에 떠나서 당세에 관계없이 인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을붕의 상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의 조제보암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같은 게 분당론은 조선의 독자적인 분당론을 제공해줬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조제보암론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초창기 때 견해고 조제보암론은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이도 뭔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양쪽이 무조건 옳다 그다라는 양시 양비론에 입각해서 하면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쪽 땅에 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가 원래는 처음에 양시 양비론 입각해서 그리고 조제보암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지만 후에는 이가 분당에 참여를 해요. 어디에 이제 참여하냐면 서인 쪽에 참여하죠. 서인 쪽에. 자, 서인 쪽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인 안에 이제 이의 제자들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학파적 성격 띠게 되죠. 자, 조제보암론은 나중에 이제 숙종 때 탕평론의 이론적 배경이 돼요. 보통 숙종하면 한국 정치만 생각하지만 숙종도 나름대로 탕평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때 이제 탕평 정치의 바탕이 됐던 그 이론이 조제보암론이야. 이 조제보암론.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분당의 의의와 의의를 보죠. 분당의 이제 이거 분당의 의의라고 좀 그렇게 근데 일단은 좀 볼게요. 일단 분당의 긍정적인 의의는 정치 참여 활성화, 정치 세력과의 상호 비판과 견제, 원간 중심의 공치를 내세웠다. 군신 공치를 내세웠다. 공치주의를 내세웠고요.
이 공치의 중심의 바탕이 됐던 것이 공론 정치죠. 공론에 입각한. 그래서 정치 참여 활성화, 정치 세력 간의 사고 폭발 견제, 원간 중심 군신 공치, 공치주의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군민 민복보다는 국가 이익과 백성의 어떤 행복보다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앞세우고 지배층의 위견만 정치에 반영했다. 만료는 공론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념보다는 학벌, 문벌, 지형과 연결돼서 국가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정치기강을 분란을 초래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의 분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도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분당과 관련돼서 이제 선조의 정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선조 때 분당 살인파들이 집권했다고 했죠. 살인파들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동인하고 서인으로 이렇게 분열돼. 그리고 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뒤에 북인하고 또 남인이 이렇게 분열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열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 살인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죠. 그래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조는 반개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살인들 대거 등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그냥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홍보 세력들이 완전 몰락하고 선조 때부터는 이제 살인 세력들이 집권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살인들이 집권을 하니까 그 살인수가 이제 살인 안에서도 분당 정치가 이제 자기 파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사안은 홍보파와 살인파의 대결이지만 분당은 살인파와 살인파의 대결이야. 살인파 내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끼리 분당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분당 배경을 좀 볼게요. 여기는 분당의 배경이 안 나와 있네. 분당의 배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치에 참여한 양만수는 많아지는데 자, 양만수는 많아진 데만 해서 간직과 간직이나 경제 특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자기 파가 어느 정도 이제 양만의 간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념과 학파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강호파의 차이 상대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차이 등등 해가지고 분당 정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양반수는 증가하는데 간직과 경제 특권은 한정돼 있고 이념과 학파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강경파 온건파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요. 최초의 이제 분당은 동인의 서인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예. 자, 동인과 이제 서인이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조 전량직 때문에 그래요. 이조 전량직 추천 문제 때문에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신춘경하고 심춘경, 그러니까 심의경이죠. 심춘경은 동생이고 심의경하고 그 다음에 김용원 간의 대립이에요. 잘 적어야 됩니다. 자, 계기가 됐는데 이제 심의경은 왕의 외척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당시 이제 명망 있는 살인이었고 예전에 명종 시대 때부터 이제 외척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심의경이 이제 그 아우가 누구였냐면 심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심춘경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갈래당
이조 전량이 청구가 됐는데 그때 김효은이 비판한 거야. 외적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심의견이 자기 동생이 이제 과거 시험에 당연히 당당하게 합격했고 장원급제했는데 왜 등용을 못하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심의견하고 김용훈이 갈등 양상이 솔직히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사진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경을 지지하는 사진들과 그 다음에 김용훈을 지지하는 사진과의 대립구도 바뀌게 돼요. 확대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조 전량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이게 상당히 권한이 많아요. 권한이. 자, 그래서 이제 이조 전량의 좀 권한을 이제 보면 자, 이걸 난간권이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한. 네, 다시 해볼게요. 자, 난간권인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뒤에도 있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할 내가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난간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자대 난청권이야.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네. 이조 전량은 상당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오품의 종오품 전량직하고 정육품 자량직을 이제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전량 자체가 그래요. 전량 자체가 이제 두 개를 얘기하는데 전량과 다시 볼게요. 글씨가 엉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전량이라는 식이 이게 정량과 자량을 합친 얘기를 얘기하는데 각 조마다 3명씩 있어요. 네. 병조와 형조에는 한 명씩 더 있고요. 총 4명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2조에 있는 전량이에요. 네. 2조의 전량도 3명이 있겠죠. 각 조마다 3명이 있는데 근데 이 2조 전량은 문간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제 뭐냐면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자기의 직급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2조 전량은 5품 이하의 간직들을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 2조 전량은. 자, 그래서 이제 2조 전량이 상당히 요직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이제 그 상당히 또 권한도 많이 갖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어떤 권한도 또 이런 권한 외에도 어떤 권한이 있냐면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자대 난청권이 있어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많죠. 거기다가 자대 난청권을 갖고 있는데 자대 난청권은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래서 자대 난청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조광조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조광조 때 그렇게 이제 실시된 건 아니고요. 이게 성종 때 간행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성종 때, 그러니까 조광조 이전 때부터 간행적으로 형성되고 조광조는 그걸 강력하게 뭐냐 더 권한을 넓히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숙종 때 폐지된 거야. 그다음 두 번째 통청권인데, 자, 그 자대 난청권은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비해서 통청권은 당하정, 그 당하직 요직을 3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래서 그 3사의 요직을 3사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종 때 조광조가 이제 주장해서 실시를 했고 영조 때 폐지됐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 낭청권이 있는데
자, 낭천권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더라도 추천을 통해서 뭐냐면 버스에 등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낭천권. 이 낭천권은 선조 때 잠깐 실시했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대 낭천권하고 통천권 이게 두 개의 이주 전략 큰 권한이고요. 그리고 이주 전략은 아까 말했던 오품 이하의 하이직 그 인사들 뭐냐면 실제로 선발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자대 난청권이나 통천권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명시되는 게 아니에요. 간행적으로 주어진 거야. 성종 때부터 해갖고 중종에 거쳤고 간행적으로 주어진 거다. 그 당시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파들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조 전량지 관련된 그 내용을 보고요. 다시 이제 돌아서 그래서 이제 2조 전량지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동인들은 이제 김효은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신진사들이 많았고요. 서인들은 심의경을 중심으로 한 기성사님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동인들의 학문적 경향은 김효은 같은 사람을 중에 신진사님들은 주로 이제 외척 배척을 뭐냐면 주장을 해요. 그래서 훈적 정치 요소를 첫째 배격하자. 명종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정치 간행을 없애자. 그런 입장이고 서인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 기층사회의 어떤 복구를 위해서 어떤 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외척을 좀 상당히 포용하는 입장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신의견 자체도 예전에 외척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입장이 바뀐 거죠. 제가 외척이 되면서. 자, 동의는 그 이를 강조해요. 왜냐면 이양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해서 있고, 그 다음에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를 강조했다. 현실 문제에 관심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동인과 서인은 이제 여러 그 학파들이 있어요. 이양과 이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당이 그 나눠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례당론이라고 해요. 의례당론. 이조 전략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앞에 정리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의례당론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초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초국사는 조선시대 정치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일명 정영인 사건 때문에 정영 모반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건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건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